이 고객분께서 3천만 원을 투자하셨다면 500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500만 원이 여러분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13월의 월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41번 투자조합 출자 등 항목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도 획기적으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로드 K 김성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연말정산에서 절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세금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서식에서 소득공제는 왼쪽, 세액공제는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소득공제 금액을 최대한 늘려서 과세표준을 줄이고 최대한의 세액공제로 원천 징수된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41번 투자조합 출자 등 항목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투자조합 출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그 금액만큼 투자조합 출자 등 항목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세금도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이 투자조합 출자 항목을 사용할 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는 국가에서 핵무게를 다룰 줄 아냐 모르냐에 따라 국력이 갈리듯이 소득공제 절세 항목에서도 엄청난 격차를 만들게 됩니다. 투자조합 출자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간단한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를 해드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소득공제를 해주는지 보면 금액별로 30%에서 10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사실 경제 주체인 정부, 개인, 기업들 간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개인은 투자하여 돈도 벌고 절세도 하길 희망하고 기업은 좋은 자금을 유치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무한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벤처기업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개인이 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투자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고 개인은 소득공제가 되어 절세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투자금 3천만 원까지는 3천만 원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말로는 크게 와 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연말정산하신 소득공제 항목을 보면 대부분 몇십만 원에서 많으면 100만 원 단위의 소득공제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0만 원 단위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없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소득공제 수단인 거죠.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3천만 원 초과금에 대해서는 70%, 5천만 원 초과 금액에서는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 원이면 약 686만 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3천만 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과세표준이 2천만 원으로 되어 세금이 191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천만 원 투자로 495만 원이 절세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환급 받으실 때 약 500만 원이 여러분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12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연말정산에 500만 원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13월의 월급이 되는 겁니다. 과세표준이 1억인 경우 세금은 2,152만 원 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이 높은 만큼 세금도 많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3천만 원 벤처 투자를 하신다면 과표는 7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세금도 1,214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3천만 원 투자로 세금 938만 원을 절세하게 되는 거죠. 고액 연봉자일수록 납부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돌려받는 세금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벤처 투자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실제 상담 사례를 말씀드린 후에 설명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가 8천만 원이고 근로소득 금액이 6,600만 원인 고객분이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은 약 4,900만 원이었습니다. 4대 보험, 인적공제, 주택대출 등으로 800만 원 정도 받으셨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50만 원 정도 공제 받으셨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로 250만 원 받았다는 것은 거의 4천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분은 연말정산 후 세금이 63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고객분께서 투자조합 출자 등을 통해 3천만 원을 투자하셨다면 과세표준은 1,900만 원이 되고 세금은 1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500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정말 큰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세 적금이란 원천 징수로 매달 납부한 세금을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때에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한 고객분은 기납부 세액이 2,200만 원이지만 소득공제 후 결정세액이 480만 원으로 약 1,700만 원 환급받기도
하셨습니다. 지방세 포함하면 약 1,900만 원으로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연말 정산 후에 본인의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매년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10년 동안 약 2억 원을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벤처 투자 소득공제는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핵무기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10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씩 절세하면서 2억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금 손실이에요. 3천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환급 받는 건 좋은데 투자한 3천만 원이 손실 나면 결국 손해가 더 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고 합리적인 고민입니다. 그리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혹시 내가 투자한 벤처기업이 당근마켓이나 배달의 민족처럼 대박날 수도 있잖아? 어디에서 투자하지?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투자하는지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해 알게 되시면 이 두 가지 고민에 막혀서 실제로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직면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없애고 투자 방법을 알아내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벤처 투자도 잘 알고 잘 투자하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소득공제로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엔 안전한 벤처기업 찾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로드K 김성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